네, 사람의 유전병 3점 테스트 풀이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찍는 이유는 일단 사람의 유전병 이 단원이 생명과학 내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기도 하고 이 문제들이 다 기본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풀이 강의를 한번 찍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찍고요. 당연히 제가 하는 풀이가 100% 완벽한 풀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풀이는 모두 다 기본적인 개념은 안다는 전제하에 가기 때문에 먼저 공부가 다 끝나면 이제 들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1번 문제가 이렇습니다. 네, A와 B는 정상이고 한 명은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산소가 순환이 잘 안 되겠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혈중 산소 농도가 더 낮은 B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A가 정상이 되겠죠. 나 그림 보면은 딱 봐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낫 모양처럼 생긴 애들이 있죠. 혈관을 지금 막고 있네요. 이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이 친구는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혈관인 아마 B의 혈관 정도로 되겠네요. 그래서 B는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냐? 맞고요. 나는 정상인이냐? 아니요. 자,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유전자 돌연변이 맞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 앞으로 나올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였고요. 이제 어려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항상 사람의 유전병은 이게 참 문제인 게, 이 기본적인 이 유형 자체는 왜 이걸 핵형 분석 유형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어려운 유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유전병이 들어오면은, 돌연변이가 들어오면은 안 어려웠던 것도 어려워지고 어려웠던 건 더 어려워지니까 이게 힘든 것 같습니다. 자, 동물세포, 가, 마에 대한 모든 염색체입니다. 모든 염색체라는 거는 이제 상염색체, 성염색체 다 있다는 거고요. 서로 다른 개체 A, B, C가 당연한데 A, B와 같은 종, B, C 같은 성, 이런 거를 그 문제에서 다 확실하게 읽고 제대로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못 풉니다. 이런 거. 모두 핵상은 2n이다. 그리고 상념식이 암컷 X에서 수컷이 XY인데, 사실 수능 문제를 보시면은 웬만한 거 거의 99%는 다 EN, 그리고 성염색체 XX, 암컷 XS, 수컷이 XY는 항상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A씨는 상염색체 X염색체 Y염색체라고 하고요. 모양 크기는 안 나타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염색체 B분리, 다른 하나는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는 그냥 딱 직관적으로 한번 싹 보세요. 딱 봐도 이상한 놈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 있죠? 뭘까요? 딱 봐도 여기 검정색이고 얘도 검정색이어야 되는데 얘랑 얘가 지금 자리가 바뀐 듯한 기분이죠. 이거 염색체 구조 이상 돌연변입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돌연변이냐, 얘는 지금 검정색이 원래 유전 염색체고 얘는 회색 염색체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가 아닌 비상동 염색체인데 바뀌어버린 거니까 전자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A와 B가 같은 종이고 이 말까지만 나오죠. 그러면은 왠지 C는 다른 종일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종을 1번 종이 있고 2번 종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친구를 1번 종의 세포라고 할 때 얘랑 같은 종인 거 딱 봐도 여기 있죠. 여기. 그러면은 얘도 1번 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같은 종인 김에 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는 지금 보시면은 크기랑 모양이랑 색이 다 같은 상동 염색체가 지금 두 쌍이 있는 걸 보니까 2n짜리인데 얘네가 다 완전 똑같죠? 얘네는 그러면 상염색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에 A와 B래요. 그러면은 얘네끼리 짝이 이루고 얘네끼리 짝을 이뤘기 때문에 A, B가 서로 짝을 이뤄야 되는데
둘 다 상염색체일 수는 없습니다. 왜? 상염색체, X염색체, Y염색체 중 하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가 상염색체인데 하나가 상염색체였을 테니까 X와 Y겠네요. 그러면 남는 C가 상염색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C의 모양 크기는 나타내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C가 없고 여기에 이 다, 라, 가에는 C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C가 있는 얘네들을 다른 종, 2번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럼 가를 볼게요. 가는 보면은 얘네 둘이 상동염색체니까 아마 얘랑 얘가 상동염색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다와 라를 봐야 되는데 다와 라가 굉장히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얘가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앞선 가 같은 종인 가에는 이게 염색체가 안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 C일 리는 없겠죠. C는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도대체 누구냐? 당연히 Y 염색체가 되겠죠. 지금 사실 이 가 세포를 보시면은 얘가 상염색체고 얘랑 짝을 이루는 게 얘기 때문에 얘도 상염색체겠죠. 근데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다 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얘랑 얘가 이제 상염색체 X가 될 겁니다. 당연히 둘 다 Y일 수는 없을 테니까 X겠죠. 그럼 XX 염색체이기 때문에 얘는 암컷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잠깐 까먹고 말을 안 했는데 여기 지금 1번 보시면은 마 보시면은 마는 무조건 X랑 Y가 둘 다 있기 때문에 마는 수컷이 되겠죠. 나는 모릅니다. 얘가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모르고요. 그럼 이제 다 라 마저 가보겠습니다. 다 라를 보면은 얘가 그래서 Y 염색체라는 것까지 알게 됐기 때문에 다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맨 처음에 가 친구는 상동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2n짜리고 염색체 개수가 4개인 2n은 4짜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감수 분열이 일어나서 n이 된다면 n은 2로 염색체가 2개가 돼야죠. 얘는 n은 2가 맞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염색체가 3개입니다. 왜 그럼 염색체가 3개냐? Y가 지금 2개 들어왔죠. Y가 2개 들어왔기 때문에 염색체가 원래 2개가 되는데 3개가 일어났다. 즉 얘가 비분리가 된 세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같은 Y가 2개가 들어왔으니까 감수 2분열 비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는 정상이고요. 얘는 정상이고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건 아니네요. 이제 A, B, C를 구해야겠죠. 먼저 2번을 보시면은 2번 종 같은 경우는 암컷이 하나 있고 얘네들은 Y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수컷입니다. 그럼 암컷과 수컷 즉 두 개체가 있기 때문에 두 개체가 있는 2번 종이 A와 B에 해당하는 애들이겠네요.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인 1번 종이 C가 되겠고요. C는 수컷입니다. 따라서 B와 C의 성이 같기 때문에 B가 수컷이니까 이 다라가 B고 이 가가 A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A 세포는 하나죠. 가밖에 없습니다. 나에서 일어난 건 전자 확인했고요.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났죠.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생각보다 푸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그래도 이번에 방금 좀 어려운 문제 풀었으니까 이번에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생각 잘해야 됩니다. 서로는 2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색깔이 유전자에서 결정된다. 무슨 뜻이냐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보자면 염색체는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유전자는 3개니까 이런 느낌으로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아버지가 이제 정상세포 가라. 그러면은 이 4개는 정상세포구나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녀 3의 세포는 마가 있는데 이 마가 만들어질 때 보면은 기억이란 게 1에서 정자가 나타났고 니은이 1에서 난자가 나타나서 3이 되었다. 근데 기억과 니은은 하나는 A의 결실, 하나는 B의 중복이고 얘네들은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돌연변이가 나오고 이렇게 DNA 상대량을 나타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상인 애들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알아내야 됩니다. 왜냐면은 얘는 돌연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개를 가나다라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확대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표가 나올 때는 좀 뭔가 특정한, 뭔가 조금 특이한 애들을 보면서 정해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이 가나다라 4개를 봤을 때 1, 2, 0이 많이 보이지만은 딱 눈에 띄는 4가 있죠. 근데 4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다 통틀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정확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 세포가 이 N자이면서 복제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얘는 동형주팝이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4로 DNA 상대량이 나오는 경우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B가 됐습니다. 자, 이 N짜리인데 라지 A가 지금 얘는 없고요. 그러면은 왜 이거 가지고는 뭐 스몰 A는 아마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D는 2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D도 있긴 하고 스몰 D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조금 특이해 보이는 거는 다네요. 다를 지금 보시면은 라지 B랑 스몰 B가 둘 다 있습니다. 만약 이게 N짜리였다면은 이 대립 유전자인 라지 B, 스몰 B가 둘 다 있을 리가 없겠죠. 2N짜리입니다. 그리고 1이기 때문에 숫자가 1이면은 이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는 1이면은 복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게 복제가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1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얘네들은 정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이 있다는 거는 복제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제 라지 B가 하나 있고 스몰 B가 하나 있다. 근데 스몰 A가 없다. 그러면은 라지 A가 2개 있는 동형조법인가 했는데 A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나오는데요. 이 경우는 딱 하나로밖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Y염색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X염색체와 Y염색체를 상동염색체라고 보긴 하지만 이 두 안에 있는 유전자는 너무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얘는 2개가 되어야 맞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얘가 X염색체 있는 유전자고 이 다라는 세포는 다라는 세포는 Y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염색체 하나만 있는 경우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Y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D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얘도 그럼 뭐다? 스몰 D하고 라지 Y가 있고 얘도 X염색체에 있는 것이다. 이러면은 모든 게 완성이 됐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서로 다른 2개의 염색체에 있다고 했는데 벌써 A와 D가 같은 X 염색체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됐네요. 그럼 이걸 조금 이제 알아보기 편하게 좀 써줄게요. 저는 이제 이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둘이 같은 염색체에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쓰고요. 아이고 잘못 썼네요. 하나는 Y 염색체고 나머지 하나에 라지 A랑 스몰 D가 들어있는 이런 형태겠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다에 대한 분석은 끝났고요. 다는 지금 보면 Y 염색체가 제가 남자니까 아버지인 1이 되겠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은 스몰 B가 있는데 이 사람은 스몰 B가 나올 수가 없죠. 이 사람 둘은 다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어머니는 성염색체도 그냥 다 2개씩 가지고 계신 분인데 라지 A가 없다라는 뜻은 스몰 A 2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D 2개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스몰 D 2개 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위에 있는 아버지랑 비슷한 느낌으로 써주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유전자형을 아는 게 모두 끝났고요. 나머지는 이제 가와 나가 누구 세포인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 세포는 스몰 b가 있네요. 스몰 b가 있는 건 아버지밖에 없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나는 2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라지 D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마 세포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연변이가 나타난 애에 대해서는 어떤 돌연변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만약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고 정상이었다면 어땠을까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해서 얘가 만약에 마가 정상이었다면은 A가 나옵니다. 근데 라지 A가 있는 거는 아버지밖에 없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라지 D를 받습니다. 라지 D가 있는 것도 어머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라지 B를 안 받고요. 스몰 b를 2개가 뜹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는 라지 B 2개라서 무조건 B를 하나는 줘야 됩니다. 근데 B가 없대요. 만약 정상이었다면 라지 B를 하나 받고 스몰 b는 하나 있는데 이거는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돼야 되는데 얘는 원래 하나 해야 되는데 얘는 0이 됐고 얘는 2가 됐습니다. 보이죠? A가 있는 부분의 결실과 B가 있는 부분의 중부. A가 있는 부분의 결실은 A가 원래 있었는데 얘가 날아갔다는 거고 B가 있는 부분의 중부는 B가 원래 있는 거에 개수가 2배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딱 보이죠?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고 원래는 하나인데 2개가 되었다. 라지 B와 스몰 b. A와 B는 대립 유전자다. 라지 B와 스몰 b. 완벽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 풀게요. 3번은 딸이냐 아버지한테서 Y 대신 X 염색체를 받았죠. 딸이 왔습니다. 니은은 A가 있는 부분의 결실이냐 니은이 이제 어머니 난자한테서 일어났다고 했는데 니은은 원래 라지 B 2개에서 B를 하나를 줬는데 라지 B가 날아가게 되었죠. 결실 맞고요. 스몰 B였죠. 라지 B가 아니라 3번입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많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짜 조금 쉬운 문제인데 이거는 크게 풀이가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7번 염색체에 얘네가 다 들어있는데 7번 염색체에 일부가 결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야, 이게 결실될 확률이 되게 낮은데 어떻게 이게 4번씩이나 다르게. 자, 아무튼 이거는 푸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결실이라는 게 원래 유전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건데 이게 막 결실이 된다고 여기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가 동시에 이 두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결실이 한 번 일어날 때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중간이든 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연결돼서 일어나지 각각 따로 일어나지 이렇게 동시에 다른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이 각각 다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끼리 붙어 있고 얘네끼리 붙어 있고 얘네끼리 붙어 있고 얘네끼리 붙어 있는 게 다 성립하는 걸 이 1, 2, 3, 4, 5 중에서 찾으면 되고요. 5번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 제일 어렵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제일 어렵고요. 네, 제일 어렵습니다. 가봅시다. 가는 AA별, 나는 BB별, 다는 DD별. 왜 이렇게 밑줄을 못 치는지 모르겠네. 이렇다고 합니다. 아까 3번이랑 비슷한 상황이 나왔어요. 2개는 7번, 하나는 X 염색체에 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자자자 하는데 부모 한 명이 형성 과정에서 대리인자 기억은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염색체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얘가 이 부분이 니은으로 바뀌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자녀상, 얘가 이제 돌연변이가 되겠고요. 나머지 넷은 정상이 되겠네요. 아까 3번이랑 비슷하게 가시면 됩니다. DNA 상대량 표 나왔고요. 돌연변이 가지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상인 사람들 가지고 알 수 있는 모든 걸 분석한다. 다만 이번 표는 아까 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기억과 니은은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한 서로 다른 대리주자, 이를테면 라지 A와 스몰 a 이런 느낌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약간 되게 숨어져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3은 중기세포라고 합니다. 중기의 세포라는 거는 이제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 대해서 중기를 말하는 건데 그때는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DNA가 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그래요. 이게 감수 1분열 중기든 감수 2분열 중기든 무조건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며 가면 되겠습니다. 아까 3번에서 했던 대로 정상인 사람 이 넷부터 가지고 알 수 있는 걸 모든 걸 알아내야 됩니다. 아까는 숫자 4도 있고 좋았는데 이번엔 1, 0, 2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처럼 최대한 뭔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 있습니다. 라지랑 D별이 다 있네요. D랑 D별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세포는 2n짜리 세포고요. 숫자가 1이죠. 아까 1은 DNA 복제가 안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표현형 쓰면 D와 D별이고요. 나머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A별이 없다는 건 알겠고 B가 2개다. 이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B가 2개라는 거는 지금 복제가 안 되는 상태인데 B만 2개라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B의 동형접합이고요. A별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벌써 이거 하나만 가지고 거의 다 나왔습니다. 왜냐? 2개는 7번 염색체, 하나는 X 염색체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남자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보면은 B랑 T 모두 7번 염색체인 게 그냥 바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만약에 X 염색체에 있는 거였다면 하나는 Y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둘 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X가 2개 있는 게 되니까요. 따라서 A가 X 염색체고 얘는 둘 다 7번에 있는 염색체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까 썼던 대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Y 염색체 하나 있고요. 근데 A별이 없으니까 하나 X 염색체는 A겠네요. 왜? 얘는 2n짜리라서 A별 중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A별이 없으니까 A겠죠. 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끝이에요. 이게 이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다는 이유가 이 나머지 셋은 안 보입니다.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족관계가 나올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이 염색체들은 다 부모님한테서 온 겁니다. 따라서 이게 어느 부모한테서 왔는지를 가지고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남자고요. 색깔을 좀 통일을 할게요. 남자고요. A별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X 염색체 하나, Y 염색체 하나 있을 텐데 A별이 있다는 것은 A가 그냥 A도 있을 리는 없겠죠. A별하고 Y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B별이랑 D별이 같이 있습니다. 얘네는 지금 둘 다 7번 염색체에 위치한 거기 때문에 이 세포가 사실 지금 N짤인데 N짤인지 2N짤인지는 몰라요. 그치만 D별이 없고 B별이 있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B별이 하나 있을 때 D별은 없으니까 적어도 D가 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예요. 이거의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듯이 7번 둘 다 같은 7번 염색체이기 때문에 B랑 D가 이렇게 세트로 지금 나옵니다. 근데 B 별이 하나 있는데 D 별이 없다는 것은 적어도 D는 같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생긴 걸 하나 가진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어머니로 갈 텐데 지금 보시면은 이 자녀 E는 그냥 A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서는 Y를 받았을 거고 그럼 그냥 A는 어머니한테 받았겠죠. 그럼 어머니는 그냥 A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긴 A가 없다. 그럼 이 세포는 N세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A가 없으면 A 별은 있어야겠죠. 어머니는 성염색체, X염색체를 둘 다 가지고 있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방금 아버지에 대해서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B랑 D 같이 있고요. N짜리입니다. 바로 보이죠? 여기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많은 걸 알게 되는데 여전히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 쓴 딱 한 명을 가지고 나머지를 구하면 됩니다. 누구죠? 자녀 1입니다. 자녀 1의 성염색체에 대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서 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했던 걸 똑같이 하면 됩니다. B랑 D가 둘 다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B별과 D별이 같이 있겠죠. 따라서 자녀 1에게는 나머지 하나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녀이기 때문에 이 염색체는 부모 중 한 명한테서 물려받았습니다. 이러면은 이걸 가지고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자녀 1과 자녀 2를 가지고 봤을 때 자녀 1이 가지고 있는 이 염색체와 자녀 2가 가지고 있는 이 두 염색체는 모두 부모님한테 나온 거고 부모님은 이 셋을 다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얘는 나왔어요. 어머니가 있죠.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아버지한테서 받은 게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 B별, D별인데 지금 B별, D별이 뜬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냐? 엄마한테서 받은 거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잠깐 정리하기 전에 풀 수 있는 것만 먼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가의 염색체 A들은 X 염색체가 맞았고요. 3번 핵상이 2n이냐 라고 묻는데 지금 보면은 3번은 하나는 이거고요. 엄마한테 받은 거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아버지한테서 받을 텐데 아버지한테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B별 D를 받거나 아니면은 B, D별을 받는데 어떤 걸 받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걸 받든지 간에 D가 있거나 B가 있거나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죠. 그러면은 2n짜리가 아니라 n짜리다. 마지막 자녀 3 보겠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 부모님 유전자형만 남기고 이제 자녀 3 보겠습니다. 자녀 3을 보시면 A가 있어요. A는 어머니한테 받은 거겠고 B별이 2개가 있고 D별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걸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이 있다는 건 뭐다?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것도 다 알려줘.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게 1이 뜬다는 거는 복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근데 한 그 표 안에 이 자녀 3처럼 1도 있고 2도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 2n짜리고 복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n짜리고 복제가 안 된 친구는 당연히 그냥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숫자 2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2n짜리고 복제가 안 돼 있는 얘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A는 하나 있지만 B는 두 개 있는 이런 경우가 가능하죠. 따라서 1과 2가 같이 있으면은 이건 보다 2n짜리면서 복제가 안 된 거다. 그래서 딱 지금 자녀 3이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얘는 2n짜리면서 복제가 안 된 친구입니다. 2n짜리면서 복제가 안 된 거고, 그럼 B별과 D별이 두 개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얘가 만약에 정상이라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론상 이 둘을 부모, 엄마, 아빠한테서 받아야 되는데 B별, D별은 엄마한테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나머지 하나가 아버지한테서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B별, D별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건 B별하고 D 아니면은 B하고 D별인데 B별, D별이 됐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정확히 무엇을 줬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는 확실하죠. 아버지가 이걸 줘서 이 D가 D별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이걸 줘가지고 이 B가 B별로 바뀌었거나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아버지께 변했다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이 생식세포 G는 아버지에게서 형성이 되었겠죠. 답은 3번입니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